혼자 밥 먹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약 먹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10년, 20년 우리가 살아갈 방식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기대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오늘은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법,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건강 문제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70대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항상 누군가 옆에 있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옆자리는 하나둘 비어갑니다. 먼저 부모님이 떠나고 배우자가 떠나고 친구들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결국 남는 건 나 혼자라는 것을.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40%가 혼자 삽니다. 배우자 없이, 자식 없이 홀로 사는 비율이 거의 절반입니다. 평균 수명은 80대까지 늘어났는데 홀로 살아야 하는 기간은 15년입니다. 15년을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 수 있을까요? 자식들이 그 긴 시간 동안 곁에 있어 줄까요? 아닙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일로 바쁘고 자기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주말에 한번 찾아오는 것도 벅찬 일입니다. 친구들은 어떨까요?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도 모두 자기 문제로 바쁩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을 다니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어떨까요? 함께 늙어가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내는 홀로 남습니다. 혹은 둘 중 한 명이 치매에 걸리면 나머지 한 명이 간병하다 지쳐 쓰러집니다. 결국 혼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혼자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병원에 가는 것도, 혼자 결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전화하고 친구를 찾고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 줄 거라 기대했는데 아무도 없으니 절망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의존하는 습관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혼자 살 준비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누군가 와주면 고맙고 안 와도 괜찮은 마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훨씬 덜 외로웠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준비입니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아름다워집니다. 기대가 아니라 감사로,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정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수진 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이철호 씨와 함께 두 자녀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진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나 넓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처음 1년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딸이 찾아와서 함께 장을 보고 밥을 해주었습니다. 아들도 한 달에 두세 번은 들러서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정수진 씨는 자식들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딸은 손주 육아에 바빠졌고 아들은 회사 일로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고 방문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정수진 씨는 외로웠지만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바쁜데 나 때문에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수진 씨는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거실 소파 위에 있었고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진 씨는 그렇게 주방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계를 볼 수는 없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으로 시간을 짐작했습니다. 아침에 쓰러졌는데 이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6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쯤 아래층에 사는 김영희 씨가 택배를 전해주러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자 이상하게 여겨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정수진 씨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불려졌고 정수진 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혈압과 탈수 증상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하루 입원 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진 씨의 마음속에는 큰 충격이 남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있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의 일로 바빠서 매일 연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웃이 택배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퇴원 후 딸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매일 챙겨드릴 수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요양원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자식들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 그날 이후 정수진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두려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의존은 약함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땐 부모에게 의지했고, 결혼해서는 배우자에게 의지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습관일 뿐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믿음, 그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정수진 씨도 72세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혼자 산다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고립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홀로 섬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입니다. 누군가 와도 좋고 안 와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전자는 절망이고 후자는 자유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반대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옆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준비된 홀로 섬과 강요된 고립은 다릅니다. 정수진 씨가 처음 혼자가 됐을 때 그것은 강요된 고립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됐고 마음의 각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스로 홀로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준비했습니다. 같은 혼자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피해자이고 후자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혼자 산다는 것을 고립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혼자 설 수 있을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정수진 씨를 보십시오. 혼자 설 수 있게 된 후 자식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자식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됐고 정수진 씨도 눈치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만나면 진심으로 반갑고 헤어져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화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정서적으로 독립하면서도 친밀함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분화가 잘 된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분화가 안 된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홀로 서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식들 도움 안 받고 혼자 산다는 게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내 건강, 내 경제, 내 생활,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주 찾아올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불행해집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몸,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 기본적인 생활비.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식의 사랑, 친구의 관심,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필요가 적을수록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여섯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영 시작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냐고요. 아닙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70이든 80이든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정수진 씨도 72세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식이 찾아오기를, 친구가 연락하기를,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일어서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것이 존엄하게 늙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는 5가지 방법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쌓아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기본 생활 능력을 유지하십시오. 정수진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스스로 살림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많은 것을 함께 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함께 갔고, 은행 일도 남편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마트에 가서 뭘 사야 할지 몰랐고, 은행 업무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을 하기 싫어서 자꾸 대충 먹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정수진 씨는 매일 아침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 하나, 김치 조금, 밥 한 공기.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챙긴다는 것입니다. 빨래도 직접 했고 청소도 직접 했습니다. 힘들 때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에게 부탁하지 말고 스스로 해보십시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늡니다. 두 번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십시오. 정수진 씨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지출을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가계부 앱을 깔아서 모든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관리비, 식비, 병원비, 교통비,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에 돈이 새는지 보였습니다. 택시를 자주 타서 교통비가 많이 나갔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서 식비가 과다했습니다. 정수진 씨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배달 대신 직접 요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3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비상금으로 모았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집을 수리해야 할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양원에 갈지, 집에서 살지, 도움을 받을지, 스스로 할지. 돈이 있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남이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통장을 정리하십시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파악하십시오. 작은 돈이라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 작은 돈이 모여 내 자유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십시오. 정수진 씨는 쓰러진 후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을 거뜬히 걸었습니다.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혈압약을 빠짐없이 먹고 석 달에 한 번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하면 했고 식단 조절하라고 하면 했습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할 때 무너집니다. 그 신호를 잘 듣고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걸으십시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다 보면 체력이 붙습니다. 약도 제때 챙겨 드십시오.
귀찮아도 먹어야 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내 자유를 지켜줍니다. 네 번째, 감정적 독립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정수진 씨도 처음엔 외로움을 이기기 힘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특히 힘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매일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정수진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녁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고마웠던 것들을 적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외로움도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저녁마다 1시간씩 읽었습니다. 책 속 인물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적당히 봤습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서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다섯 번째, 새로운 관계망을 만드십시오. 정수진 씨는 구청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스트레칭 수업을 들었고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배우자를 잃었거나 자식들이 바빠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가는 것이 즐거움이 됐습니다. 동네 성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신자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일주일이 풍성해졌습니다. 또 이웃과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과 복도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래층 김영애 씨와는 가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관계들이지만 이것들이 모여 든든한 그물이 됐습니다.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친구, 이웃, 복지관 사람들, 성당 신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정수진 씨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복지관에 전화해 보십시오. 동네 성당이나 교회, 절에 나가 보십시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작은 관계 하나하나가 모여 든든한 그물이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가 꼭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 이웃, 지역사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다양한 관계를 가질수록 우리는 더 안전합니다. 정수진 씨는 이 5가지를 실천한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담이 없으니 편하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주말에 가끔 찾아와 함께 산책했고 아들은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진 씨는 그들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와도 좋고 안 와도 괜찮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홀로 선다는 것은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엄한 노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밥 한 끼 스스로 차리는 것, 오늘 산책 10분 나가는 것, 오늘 이웃에게 인사 한번 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존엄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것이 5가지 중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 생활 능력, 2번 경제적 독립, 3번 건강 관리, 4번 감정적 독립, 5번 관계 만들기.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여러분께는 실천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존엄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홀로 서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